안녕하세요.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남들은 잘 모르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사람이 물에 빠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드라마에서는 팔을 막 휘저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진짜로 가라앉는 사람은 조용해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걸 감시대 위에서 봐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입 요원이 들어오면 늘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조용한 사람을 더 주의 깊게 보라고요. 그런데 참 우습죠? 남한테 그걸 가르쳐 온 사람이 정작 자기 인생이 가라앉고 있는 건 6달이 지나도록 몰랐으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사람을 욕할 기운도 없거든요. 다만 저처럼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걸 남한테 맡기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럼 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시골에서 딸 넷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아들이 없는 집이라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고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셨죠. 근데 셋째라는 자리가 참 그래요. 첫째만큼 의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막내처럼 귀여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없는 듯한 자리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어요. 아버지 발소리만 듣고도 오늘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알았고요. 어머니 등만 봐도 오늘 울었는지도 알았죠. 어릴 때부터 눈치 보면서 크면 사람 성격이 굳어져요. 싸우느니 참는 게 낫다 하는 쪽으로요.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회사 격리로 몇 년 다니다가 25에 결혼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 사업이 한번 크게 휘청였는데 물건값을 못 막아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죠. 그때 집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 수영장에 청소일로 들어갔어요. 새벽에 나가서 탈의실이며 샤워실 배수구까지 닦는 일이었고요. 그 일을 한 2년쯤 하니까 소장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이참에 자격증 한번 따보실래요? 나이 제한도 없고 수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37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땄어요. 물을 무서워하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법을 배운 거죠. 그렇게 안전요원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해왔어요. 그래도 이 일 덕분에 아들 대학까지 보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다 댔고요. 그런데 저는요, 단 한 번도 그 돈을 두고 제 돈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제가 벌었는데도 그게 제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우리 집 돈은 다 남편 앞으로 돼 있었거든요. 통장이나 도장, 웬만한 서류나 세금 내는 것도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그랬어요.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저는 친정에서 항상 아버지 술값 때문에 돈 계산하다 우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고 맡겨뒀어요. 제가 계산을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그 고마움 하나 때문에요. 근데 그 고마움의 청구서가 30년 뒤에 도착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남편을 처음 본 건 24대였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 먹는 자리였고요. 저는 막내라 그냥 술만 따르고 앉아 있었죠. 그날 옆 테이블에 취한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자꾸 우리 쪽을 보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는데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그 아저씨한테 가서 뭐라고 몇 마디 하고 웃으면서 그 테이블 술값까지 대신 계산해주고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런 사람이랑 살면 마음 안 졸이고 살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거 하나 보고 1년 만나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밖에서는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그걸 다 안에다 쌓아뒀다가 집에서 저한테만 풀었죠. 거래처 사장님한테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 소독약 냄새 좀 어떻게 못해? 당신 몸에서 나는 그 냄새 여기서부터 나. 저는 매일같이 그 냄새 맡아가면서 일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기 회사 물건값까지 막아줬는데 그런 말을 짜증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들 낳던 날 병원 복도에서 그 사람이 우는 걸 봤어요. 남자가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또 제가 40 넘어서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는 회사를 사흘 빼고 병실 보조 침대에서 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사람이 미운 짓만 하면 차라리 정리가 쉬운데 가끔 그렇게 한 번씩 잘하면 그게 발목을 잡더라고요. 남편은 화장품 유통 일을 했는데 큰 회사 물건을 받아서 지역 대리점이며 미용실이며 방문 판매 총판이며 그런 데다 넣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죄다 여자분들이었어요. 대리점 사장님도 여자, 미용실 원장님도 여자, 총판 관리하는 사람도 여자. 그래서였는지 남편은 말투 자체가 다른 남자들하고 달랐어요.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없고 말투도 부드러웠죠. 문 잡아주고 우산 씌워주고 짐 들어주는 행동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첫마디가 항상 공감이었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참 힘드셨겠다. 그 말을 듣고 안 넘어가는 여자가 없어요. 저희 아파트 아줌마들도 저만 보면 그랬어요. 댁 남편은 자상해서 좋겠다고요. 그러면 저는 웃었어요. 속으로는 서운했지만요. 저렇게 곱고 부드러운 말투를 왜 나한테는 안 쓸까 하면서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좋은 뜻으로만 보였어요. 여자들 상대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몸에 밴 거겠지 했죠. 여기서 시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근처로 이사와서 모시다시피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저한테 살가운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요. 아침에 밥상 차려드리면 딱 한마디를 하세요. 됐다. 먹을 만하네. 그게 다예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다른 면으로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요. 시아버지는요. 젊었을 때부터 여자가 끊이지 않았던 분이에요.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그 일로 따지다가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대요. 그러다가 40년 전에 아예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근데 하필 옆 동네에 살림을 차리신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혼을 끝까지 안 해주셨어요. 시아버지가 도장 좀 찍어달라고 사정사정해도 그 여자가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도 어머니는 꼼짝을 안 했어요. 그러고는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한 번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냥 이제 그만 아버지 좀 놔주지 그래요. 아버지도 나이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 밥상 앞에 앉아서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어요. 아들이 그 말을 하는데 손은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 떼고 또 하나 떼고 그러고 나서야 고개를 드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누구 좋으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술 기운에 목소리를 좀 높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살아요? 어머니만 손해지. 이혼해주고 위자료라도 받아내면 될 거를.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보시더라고요. 내가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저 꼴로 사는 거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남의 여편네로 사는 거야. 나는 여기서 내 집에 앉아있고 그게 왜 손해냐?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서 있었어요. 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것도 못 잠갔어요.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저렇게도 버틸 수 있구나. 시어머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하겠구나 싶었죠. 그러니까 괜히 더 시어머니를 조심하게 됐어요. 한 5년쯤 전이에요. 그날 오후에 남편이 회사 직원이라면서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대리점 관리를 맡고 있다고 했고요. 나이는 40이 좀 넘어 보였어요. 서류에 사인 받을 게 있어서 잠깐 들렀다면서요. 근데 그 여자가 참 싹싹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부터 인사를 크게 하고요. 제가 내온 식혜를 두 손으로 받고요. 거실에 계신 어머니를 보더니 무릎 걸음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는 거예요. 어머님, 손이 참 고우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표정도 없으셨고요. 그 여자가 가고 나서 저녁 무렵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시는 일이 1년에 몇 번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했나 하고 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쟤 다시 오면 나한테 말해라. 제가 왜요? 하고 2번을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시어머니가 낯선 사람이 집에 들락거리는 게 싫으신가 보다 했어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죠. 그 무렵부터 남편이 부쩍 힘든 티를 냈어요. 밤마다 안방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고요. 한숨을 쉬고요. 예전 같으면 회사 얘기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인데 그 무렵부터는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대리점들이 결제를 다 미룬다면서 물건값은 선불로 넣어야 하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고요. 그러다 어느 밤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 통장에서 돈 좀 꺼내 써야겠어. 제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일단 3천만, 2달만 쓰고 돌려놓을게. 정말 미안해. 남편 목소리가 정말 미안한 목소리였어요. 눈도 잘 못 마주치고요.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2달 뒤에 그 돈 얘기를 안 하길래 물어보려다가 말았어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굳이 그걸 물어서 뭐하나 싶었거든요. 그 다음엔 5천, 그 다음엔 4천, 그러다가 나중엔 액수도 말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요. 이번 달에 좀 썼어. 나중에 내가 다 정리할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요, 남편이 저한테 항상 말을 해줬으니까요. 저는 그게 중요했어요. 몰래 가져가서 쓰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저한테 먼저 말하고 가져가는 거니까 속이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오전에 장을 봐서 시댁에 들러서 반찬을 몇 가지 해드리고 어머니 빨래를 개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나 씻는다. 그게 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녁 8시에 씻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오후 2시에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날이 더워서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늘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아들 전화 놓칠까봐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핸드폰을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벨소리도 제일 크게 해두고요. 그러고 10분쯤 지났나 전화가 울렸어요. 온 집이 울릴 정도로 크게요. 저는 화장실 문 쪽을 한번 봤어요. 물소리가 나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못 듣겠구나 싶어서 제가 받았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김정희 씨 되시죠?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30년을 어머님하고만 살았지 주민등록증 같은 건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했어요. 저기 여기 그런 분 안... 그렇게 말하려고 입을 뗐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 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저번에 문의 주신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말씀하신 아드님 건 말인데요. 아드님. 저도 모르게 그 단어에서 손이 멈췄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고 하면 전화를 끊을 것 같아서 그냥 목소리를 좀 낮춰서 대답했어요. 아, 네. 그때까지도 눈치를 못 챘는지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내면서 계속하더라고요. 면회님 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면요.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절반 가까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쭤본 거요. 그 며느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식탁 의자를 붙잡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님이라고 했어요. 이건 제 얘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 전화가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이혼 얘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40년 만에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바꾸셨나?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였어요. 저하고 제 남편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앞으로요? 제가 겨우 그렇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는데도 그 사람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 며느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것도 분할 대상에 들어가니까요. 물론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드님한테 최대한 유리한 게 좋으실 테니 미리 파악을 해두시는 게... 그 다음 말은 안 들렸어요. 귀가 멍해지는 게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물속에 머리를 넣었을 때처럼요.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게 말로 안 들리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아, 남편이 나한테 직접 말을 못하니까 어머니를 앞세운 거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 몰래 변호사를 만나고 다니면서 며느리한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뭘 감춰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덜 뜯기는지를 알아보고 계셨던 거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몸에 힘이 쭉 빠지는데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배신감이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온 감정이었어요. 이 집안에 시집와서 30년을 살았는데 시어머니 생신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 있는 것처럼 제가 미역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어요. 아플 때마다 응급실에 데려간 것도 저예요. 그런데 이 집에서 저만 몰랐던 거예요. 남편도 알고 시어머니도 아는 걸 아침마다 밥을 짓고 셔츠를 다리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이 집에서 저는 뭐였나 싶더라고요. 나가라고 등을 떠밀더라도 얼굴을 보고 말은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저 없는 데서 값을 매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얼마쯤 쥐어줄까 하면서요. 그때부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러다가 손이 저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화장실 문 앞으로 걸어가서 문고리를 돌려 잠갔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저 안에서 나오면 저를 무슨 얼굴로 볼까? 나는 또 무슨 얼굴을 해야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상을 차려야 하나? 아니면 다 들었다고 소리라도 질러야 하나? 그걸 정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딱 그거였어요. 절대 시어머니를 가둬놓겠다는 생각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 문이 지금 열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세우고 거기에 얼굴을 묻고 있었죠. 그런데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시고요. 문이 왜 안 열리냐고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물소리도 어느새 멎어 있었고요. 조용한 게 10분쯤 갔어요. 저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나서 문을 열었어요. 혹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난 건가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옷을 다 입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굳은 사람처럼 계셨어요. 머리카락은 젖어 있지도 않았어요. 씻지도 않으신 거예요. 수건도 그대로 접혀 있었고요.
문이 열리자 저를 천천히 올려다 보더라고요. 놀란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얼굴이었어요. 이제야 말하는구나. 3년 걸렸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물어보려고 했어요. 3년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대체 변호사는 왜 구해서 알아보고 있냐고. 남편이 시킨 거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을 드셔서 저를 막으셨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따라 들어갔어요. 여태 시어머니 허락 없이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그냥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그러던가요? 저랑 이혼하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알아봐 달라고 그러던가요? 아니, 그럼 그 말을 저한테 직접 하라고 하지. 어머니가 왜 그런 걸 알아보고 다니세요? 그때부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어머닌 3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전 뭐였어요? 저 작년 겨울에 어머님 폐렴 오셨을 때 제가 병원에서 사흘을 잤어요. 어머닌 그거 받아 잡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런데 저를 안 보고요. 방바닥을 보고 계셨어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저 이 집 며느리 맞아요? 솔직히 어머니, 아버님 일도 혼자서 짊어지고 사신 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제 마음이 어떨지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지금 말해주세요. 얼마나 주겠다고 하는지 저도 알아야 준비를 하잖아요. 저 갈 데도 없어요. 친정도 다 없어졌고 아들도 제 앞가림하기 바쁘고요. 그래도 미리 알면 뭐라도 하잖아요. 지금 저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밥이나 짓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서러워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셔서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팔을 잡으셨어요. 저를 그렇게 만진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오늘은 자라. 내가 지금 말하면 다 어그러진다.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나한테 와. 그러고는 방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그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 어그러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웠어요. 새벽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밥을 먹고 셔츠를 받아 입고 나갔어요.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지방에서 사람 올라오거든.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다 듣고 나서야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났나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닌 우리 집에 잘 안 오세요. 걸어서 10분 거리인데도 1년에 몇 번 올까 말까 하거든요. 문을 여니까 들어오시지도 않고 현관에 서서 절 보시더라고요. 신발도 안 벗으시고요. 그놈 갔냐? 출근했다는 말에 그제야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소파에도 안 앉으시고 식탁 의자 끝에 걸터 앉으시더라고요. 남의 집에 잠깐 들른 사람처럼요. 손에 뭘 들고 계셨는데 접어놓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걸 식탁 위에 놓고 제 쪽으로 밀어주셨어요. 펴보니까 삐뚤빼뚤한 글씨로 혼인관계 4글자가 써 있었어요. 획이 흔들려서 몇 번을 덧그으신 자국이 있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시고 말았어요. 글자를 소리내서 한자씩 읽어야 겨우 뜻을 아시는 분이고 쓰는 건 더 못하세요. 이거 떼봐라. 동사무소 가면 떼준단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일부터 다시 물으려고 하니까 그제야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네가 가서 봐. 네 눈으로 봐야 믿지. 내 입으로 떠들어봤자 안 믿는다. 저는 그때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딱 한 번 절 똑바로 보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라. 더 미루지 말고 오늘 가. 그러고는 일어나셨어요.
현관문이 닫히는데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날 출근을 안 했어요. 일하면서 무단으로 빠진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아침에 동사무소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창고에 앉은 젊은 직원한테 뭘 떼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 종이를 그냥 내밀었어요. 직원이 신분증 달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등본이 나왔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봤어요. 세대주 칸에 남편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아들 이름까지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설마 싶어서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다시 봐도 없었어요. 우리 집 주소에 우리 식구 이름이 다 있는데 제 이름만 없는 거예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직원한테 하나 더 떼달라고 했어요. 혼인관계 증명서요. 그게 나오는데 2분도 안 걸렸어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요. 혼인신고 날짜가 있고 그 밑에 이혼이라고 적혀 있고 날짜가 있었어요. 6달 전 날짜였어요. 전 그걸 3번 읽었어요. 그러고도 이해가 안 돼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젊은 직원이 절 한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혼 확정되신 거예요. 6달 전에요. 저는 소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법원에 간 적도 없고요. 도장을 찍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6달 전에 이미 남편하고는 남이 되어 있었어요. 이혼 사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남편을 버리고 갔다는 거였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수영장 문을 열던 여자가 종이 위에서는 도망간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동사무소 대기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30분을 못 일어났어요.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손에 든 종이만 계속 봤어요. 그런데 앉아 있으면서 딱 하나가 이해가 안 됐어요. 6달이에요. 6달이면 반년이잖아요. 그 반년 동안 저한테 종이 한 장이 안 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도 법원에서 뭘 보내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에 와서 저는 우편함부터 뒤져봤어요. 항상 서류가 남편 앞으로 오는 게 많으니까 우편물 같은 건 남편이 늘 챙겼어요. 제가 우편물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아니,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절반이었어요. 진짜는 따로 있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서랍을 뒤졌어요. 살면서 남편 물건을 뒤져본 게 그날이 처음이에요. 거기서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는데 회사 서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명단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남편이 그런 적이 있어요.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 이름 좀 회사에 올려놓을게. 그냥 이름만 올리는 거야.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건강보험 통지서며 연금 안내까지 제 앞으로 오는 건 다 회사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금 때문이라고 했던 그게 지금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 받아보고 알았는데 남편은 소송 서류에 제 주소를 우리 집으로 적어두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문 닫은 창고 주소를 적어놨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빈 건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저한테 보낸 서류는 처음부터 저한테 올 수가 없었어요. 그 창고로 갔다가 아무도 안 받으니까 반송되고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원이 게시판에 붙여놓는 걸로 통지를 대신하는 제도가 있대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고 안 나갔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고 그러니까 남편이 낸 서류에 적힌 대로 다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 말이 그대로 판결이 된 거고요. 그걸 다 알고 나서 그날 밤
저는 남편 밥상을 차렸어요. 그러다 스치는 말처럼 물었어요. 참, 나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요새 나한테 온 우편물 같은 거 없었어? 남편이 숟가락을 놓지도 않고 대답하더라고요. 어? 무슨 우편물? 없는데? 아니 수영장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딸 시집 보낸다고 청첩장을 붙였는데 나는 못 받았거든. 주소 맞냐고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분명히 우리 집으로 보냈다는데. 남편이 그제야 저를 한번 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웃었어요. 그 웃는 얼굴이요.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짓던 얼굴이었어요. 아이, 당신 앞으로 뭐가 와. 잘못 붙였겠지. 광고지밖에 안 붙어 있어서 내가 매일 아침에 다 갖다 버리는데. 요새 그런 거 다 문자로 보내지 누가 종이로 보내. 다시 보내달라고 해. 그러고는 다시 밥을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국그릇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남편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남편은 원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밖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살았던 게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덮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푸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덮어놓고 웃는 사람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걸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인데 그날은 30분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손에는 동사무소에서 뗀 종이 2장을 들고 있었고요. 그걸 가방에 안 넣고 그냥 손에 쥐고 갔어요. 가방에 넣으면 없어질 것 같아서요. 문을 여니까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침도 안 드셨는지 상도 안 펴져 있었고요. 저를 보시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손을 내미셨어요. 종이 달라고요. 저는 그걸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무릎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죠.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어느 칸을 짚으시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기가 네 이름이 써야 되는 자리냐? 저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없네. 그럴 줄 알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게 터졌어요. 마루에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 눈물에는 왜 아셨으면 진작 말을 안 줬냐는 원망이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는 한참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3년 됐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뚝 그쳤어요. 그러다 문득 어제 그 전화가 떠올라 물었어요. 변호사가 어머니를 김정희 씨라고 부르던데 그게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 그러더라고요. 나다. 내 이름이 호적상으론 그렇게 올라가 있어서 나도 늙어서야 알았다. 그 연세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0년을 어머님하고 살면서 시어머니 진짜 이름을 그날 처음 안 거였어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이름도 몰랐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년 전에 남편이 찾아왔대요. 어머니 도장 좀 찾아달라고. 서류 처리할 게 있다고요. 그러면서 서류를 꺼내는데 거기서 제 인감도장이 같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물으니까 집사람 것도 같이 처리할 게 있어서 가져왔다고 하더래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그때 그놈 얼굴에서 지 애비 얼굴이 나오더라. 딱 그 얼굴이야. 도장 찍어달란 그 얼굴.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직감으로 아셨대요. 정확히 무슨 일인진 몰라도 저 몰래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셨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둘러댈 거고 저한테 말하자니 확실한 것도 없이 남의 집 살림을 흔드는 게 되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이러셨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냐. 동사무소 앞에 가서 서 있었지.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동사무소 앞에 가서 젊은 사람이 나오면 붙잡고 물어보셨대요. 우리 며느리 이름이 어딨는지 보려면 뭘 떼야 하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귀찮아하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그렇게 몇 달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떤 젊은 여자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그건 본인이 직접 떼야 하는 거라고요. 참,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을 앉았다 왔다. 글자도 잘 못 읽으시는 분이 동사무소 앞에서 몇 달을 서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담담히 계속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변호사 사무실. 그때 네 시아버지가 갈비뼈 부러뜨렸을 때 그때 옆집 여자가 나 좀 살라고 데려다 준 데가 있었거든. 난 그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지. 그런데 그때 그 인간이 거기까지 온 거야. 어떻게 알았는진 몰라. 옆집 여자가 말했는지 어쨌는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 머리채 잡고 계단을 끌고 내려갔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내려가면서 나더러 이런 데를 왜 오냐 그러더라. 이런 데 와서 뭘 어쩌겠냐는 거냐고. 난 그때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이 맞거든. 내가 뭘 어쩌겠어. 애가 둘이고 친정도 없고 학교도 못 마친 년인데. 그러고 집에 와서 사흘을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받은 명함을 못 버리겠더라. 버리면 진짜 끝일 것 같아서 40년을 장판 밑에다 둔 거야. 어머니하고 부르는데 목이 베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도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명함부터 내밀었지. 전에 계시던 어른 아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명함을 한참 보더니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러더라고.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시어머니가 거기서 잠깐 말씀을 멈추셨어요. 그러고는 오래된 서류철을 들고 나오더니 그러더라. 딱 40년만이라고. 내가 거기서 그랬어. 난 곧 죽을 날 받아두고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우리 아들이 뭘 하는 것 같다고. 내가 글을 못 읽어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늙은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셨어요. 아드님 입장이 어쩌고 준비해야 할 게 어쩌고 해서 내가 아들 편 들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고 했지. 나는 며느리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고.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맨몸으로 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죽어도 못 보겠으니까 좀 막아달라고 그랬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마루에 엎드렸어요. 어머니하고 부르니까 시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는 멍청해서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평생 복수라곤 도장 안 찍어주는 것밖엔 못했지만 우리 며느린 나같인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거 하나였어. 저는 그날 그 마루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 계셨어요. 저를 안아주지도 않으시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어머니 손이 계속 무릎을 문지르고 계시더라고요. 뭘 참으실 때 그렇게 하시는 버릇이었어요. 한참 울다가 제가 물었어요. 제가 문 잠근 거 아셨을 텐데 왜 가만히 계셨냐고요. 그 전화 네가 받으라고 일부러 놓고 들어간 거다. 벨소리도 크게 해놓고. 내 입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 몇 번을 말하려다 말았는지 몰라. 네가 문 열고 들어와서 뭐든 물을 줄 알았다. 그런데 가만히 있더라. 제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그 생각만 했어. 어머니, 저는 그날 시어머니를 가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안에서 그렇게라도 저한테 신호를 보내신 거였어요. 제가 좀 진정되고 나니까 이러더라고요. 울지 마라. 우는 건 다 끝나고 울어도 늦지 않아. 지금부터 네가 할 게 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낡은 상가 건물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시어머니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변호사는 생각보다는 더 젊은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다 꺼내 놓으니까 그분이 하나씩 넘겨보다가 안경을 벗으시더라고요. 이건 좀 심하네요.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짚어주셨어요. 소장에 적힌 제 주소가 폐업한 창고 주소라는 거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있는 제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이름 쓸 때 마지막 획을 길게 빼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감도 찍혀 있었어요. 그 도장 지금 집에 있으세요? 변호사가 묻길래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티가 안 나게 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앉아 있다가 물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건 사모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난 판결이거든요. 서류만 준비되면 되돌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거부터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번엔 사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혼을 취소했다가 다시 이혼을 한다뇨?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남이 나를 자른 거하고 내가 나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쪽이 위조한 게 남아있으면 조건도 사모님 쪽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좌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우리 통장하고 회사에서 빼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요. 변호사가 미리 확인해 둔 게 있다면서 종이 한 장을 보여주는데 같은 이름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매달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으로요. 근데 그 이름을 보고 저는 바로 알았어요. 남편 밑에서 일하던 그 경리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가져가시더라고요. 이름 옆에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뚫어지게 보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걸 내미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좀 읽어봐라. 천천히. 제가 읽었어요. 어느 동 몇 번지. 이렇게요. 다 읽고 나니까 시어머니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가 네 시아버지 사는 데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집이야. 네 시아버지가 짐 싸서 들어간 집. 나 그 주소 아직도 안 잊어버렸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시아버지랑 살림을 차려 살던 그 여자의 조카였어요. 친조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우리 집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시어머니가 왜 이혼을 안 해주는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요. 자기 어머니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밖에서도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러니까 딱 밀어붙이면 끌려올 사람이라는 걸요. 회사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석 달이 제일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수영장 문을 열고 감시대에 앉아 물속을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을 짓고 남편 셔츠도 다렸어요. 그렇게 순진한 아내로 살면서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쯤에 밝혀진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서류를 위조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돈이었어요. 서류 쪽은 명확했어요. 필적 감정이란 거랬는데 제 글씨하고 그 서명이 다른 사람 글씨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도장은 제 도장이 맞았고요. 그러니까 제 도장을 가져다 자기가 서명을 하고 찍은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냥 형사로 갈 수도 있어요. 남편분 아마 이거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들키면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서류보다 돈 쪽이 더 놀라웠어요. 남편이 몇 년 동안 그 여자한테 보낸 돈이 다 그 여자한테 홀려서 쓴 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샀는데 그게 그 여자 이름이었어요. 보험도 큰 걸로 2개 들었는데 계약자가 그 여자였고요. 회사 물건값이라고 나간 돈 중에도 그 여자 계좌로 들어간 게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남편분 재산이에요. 이름만 그 여자 걸로 해놓은 거죠. 왜 이렇게 해둔 거예요? 제가 서류만 보고는 이해가 안 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러더라고요. 이혼할 때 나눠줄 게 없어야 하니까요. 재산이 남편분 이름으로 있으면 절반은 사모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산이 없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다 계획입니다. 순서대로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를 나무로 만드는 걸 5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힘들다고 한숨 쉬던 그때예요. 여보 미안한데 통장에서 돈 좀 꺼내 써야겠어 하고 눈도 못 마주치던 그때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말하니까 저를 안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미안한 척하면서 가져가는 게 몰래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무섭더라고요. 사실 3달 동안 저는 딱 한 번 흔들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남편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요새 좀 힘들다. 저는 국을 뜨다가 멈췄어요. 뭐가? 그냥 다. 회사도 그렇고. 당신은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국자를 놓칠 뻔했어요. 근데 웃긴 게요. 그 순간에 제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긴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나를 저렇게만 보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아무 생각 없는 여자,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여자로요. 그날 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저히 더 못하겠다고, 그냥 지금 다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냐고 울면서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듣고 계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말하면 속이야 시원하겠지. 근데 딱 그날 하루 시원하고 끝이야.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 저놈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냐? 네가 울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종이야. 저놈은 평생 종이로 사람 속인 놈이야. 그게 제일 무서운 줄 알아. 그러니까 너도 다 모을 때까진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묻지 못했던 걸 물었어요. 어머니는 40년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난 참은 게 아니고 미련하게 버틴 거지. 그땐 도장 안 찍어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너는 달라. 너는 이길 수 있으니까 참아. 나처럼 지면서 버티는 거 아니다. 그날 이후로는 안 흔들렸어요. 그렇게 3달쯤 지나니 준비는 다 끝나 있었어요. 변호사가 다음 주에 움직이자고 했죠. 그런데 그 전에 남편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해 가을에 회사 사정이 갑자기 나빠졌거든요. 큰 거래처 하나가 대금을 몇 달 밀리다가 결국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물건값은 선불로 넣어야 하는데 들어올 돈이 사라지니까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돈 있는 데로 갔죠. 오피스텔도 그 여자 이름, 보험도 그 여자 명의, 통장도 그 여자 앞으로 해뒀잖아요. 저한테 나눠주기 싫어서 자기 손으로 다 넘겨놓은 것들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사무실에도 안 나오고요. 나중에야 들은 거지만 그때부터 남편이 몇 주를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 여자를 찾아다녔어요. 대리점을 뒤지고 예전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고 밤마다 어디 가서 차를 대고 앉아 있고요. 그 무렵에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새벽에 들어와요.
그러고 소파에 털썩 앉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그날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거예요. 남편이 식탁 의자에 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큰일 났다. 저는 말없이 남편 앞에 앉았어요. 내가 돈을 좀 맡겨놓은 데가 있는데 회사 자금인데 사정이 있어서 잠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뒀거든. 그런데 그게... 남편이 말을 못 잇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어요. 다 썼대. 누가? 그 사람이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요, 미안함이 없었어요. 억울함밖에는 안 남아있더라고요. 자기 걸 한순간에 뺏겼다는 얼굴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했어? 했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럼 신고하시든가요 이러더라고. 참 기가 막혀서. 거기서 말이 또 끊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신고를 못하는 이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요. 회사 돈을 다른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고 아내 통장에서 미안하다면서 꺼낸 돈이잖아요. 신고하는 순간 자기가 곤란해지는 돈이에요. 그 여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고요. 남편이 절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어떡하냐. 전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진짜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나한테 어떡하냐고 묻는 거예요. 6달 전에 나무로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요.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그랬어요. 떡을 쥐어져 놓고 먹지 말라는 게 말이 돼? 멍청한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남편이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 여자한테 매달 돈 보낸 거 나 다 알아. 왜 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놨는지도 알고. 남의 손엔 큰 떡도 잘만 주더니 나한텐 아까웠어? 나랑 갈라설 때 그렇게 주기가 싫었냐고. 순간 남편 입이 벌어지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왜 인제 와서 억울해해? 당신 뜻대로 됐잖아. 나한테 나눠줄 거 없어졌네.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주방 서랍에 넣어뒀던 종이를 꺼내 식탁에 놓았어요. 등본하고 혼인관계 증명서요. 6달 전 날짜로 이혼이라고 적혀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 더 놨어요. 필적감정 결과서요. 남편이 그걸 보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언제... 3달 정도 됐나? 그래도 나는 당신 밥 차리고 셔츠도 다려주고 도리는 다 했어. 그리고 하나만 알아도 당신이 나 모르게 한 그 이혼 그거 없던 걸로 돌릴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걸 거고 뭐가 됐든 끝은 내가 결정한다는 뜻이야. 그때 남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저한테 무릎 꿇는 걸 처음 봤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잠깐만. 그거 진짜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버려. 그 서류는 회사 때문에 그런 거야. 부도가 나면 당신까지 다 물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정리를 해놓은 거지. 난 정리하고 나서 다시 신고하려고. 남편이 제 무릎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몸을 뒤로 뺐어요. 남편 손이 허공에 남았어요. 당신 그 여자가 누군지는 알고 만났어? 제대로 알고 그 많은 돈을 다 맡겼냐고. 남편이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요. 지금 아버님하고 사는 그 여자분, 그분 조카야. 순간 남편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남편은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그냥 거래처에서...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그러고는 어깨가 들썩이는데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저를 올려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되돌려 놓을게. 내가 다시 벌면 돼. 그럼 우리 원래대로... 뭐가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당신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은 돈이 없어져서 이러는 거야.
그 여자가 돈 들고 가서 이제 나밖에 없으니까 이러는 거지. 만약에 그 돈 그대로 있었으면 당신 지금 여기 안 있어. 난 6달 전에 이미 당신한테 없는 사람이었잖아.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원래대로 같은 건 없다고. 남편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거였어요. 그게 그 사람 대답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런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아주 낮았어요. 여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종이를 챙겼어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나한테 하지 말고 거울 보고 해. 지금 갈 데 없어진 게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며칠 후에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 여자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일부는 되찾을 수 있다고요. 다만 시간은 오래 걸린다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몇 년 동안 남편하고 계속 얼굴을 봐야 하고 법정에도 같이 나가야 하고 그 여자하고도 마주 앉아야 한다고요. 저는 며칠 생각한 끝에 그냥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저는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나눌 게 없으니까 다툴 것도 없더라고요. 그 인간이랑 얼굴 맞대고 몇 년을 끌 일도 없었고요. 이혼도 그 뒤로 오래 안 걸렸어요. 남편은 서류 위조한 게 걸려 있어서 제 조건에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저는 살던 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하나면 됐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4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두냐고요. 그런데 저한테 중요한 건요.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앞으로도 벌면 돼요. 제가 되찾고 싶었던 건 6달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버린 제 이름 석자 그거 하나였어요. 등본에 제 이름이 다시 올라간 날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동사무소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봤어요. 그게 참 뭐라고 그렇게 좋던지요. 도장 찍고 나오는 날 남편이 주차장까지 따라 나왔어요. 절 보고 또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저놈 애비도 저러고 갔다. 한번 눈 돌린 놈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 봐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저한테서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리더라고요. 엄마 왜 이래 진짜. 엄마가 말 좀 해줘. 어? 엄만 자식이 이러고 사는 게 좋아? 엄마, 나도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아들이잖아. 엄마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주면.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 사람을 보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주랴. 아니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라고. 한 번만 좀 봐주라고. 저 사람 좀 달래줘요. 응? 시어머니가 실수라는 단어를 한 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러셨어요. 네 애비도 허구한 날 그 소리 했다. 실수라고. 한 번만이라고. 사람이니까 실수한다고. 그러고 짐 싸서 나가서 지금까지 저러고 산다. 그리고 네가 한 짓은 실수가 아니야.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손을 뒤로 빼셨어요. 너는 네 애비랑 똑같은 놈이다. 남편이 엄마하고 한 번 더 부르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돌아서더라고요. 요즘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이혼했으면 남인데 시어머니를 왜 모시냐고들 하는데요.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남이 아니에요. 저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요즘도 밥상 차려드리면 여전히 무뚝뚝한 첫마디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고생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새벽이면 수영장에 나가요. 요즘도 제 몸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나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게 창피하지가 않아요. 이 냄새가 저를 먹여 살렸으니까요. 제가 썼다 지웠다 하면서 이 얘기를 쓰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하나예요. 통장이며 도장이며 서류며
가족이라고 믿고 맡겨두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절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한 번씩 꼭 확인은 해보시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저처럼 6달을 남이 된 줄도 모르고 살지 마시고요.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